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성혜나 작가님의 두고 온 여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일단 이 책은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계신 지안님이라는 분의 추천을 받고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끌렸던 이유는 요새 되게 문장이 예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뭔가 예쁜 말, 예쁜 단어 이런 거를 쓰는 게 그러니까 뭔가 욕으로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미 많이 아는 표현들 가령 뭐 너무, 진짜, 참 이런 걸로도 물론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랄까 단어들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단어들을 알수록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마음과 심상세계라고 하잖아요. 어떤 느낌들 그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다는 약간 적합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세상사는 결국 소통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적합하게 표현을 한다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더 온전히 소통을 한다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면 할수록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 안의 걸 온전히 소통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장과 단어들이 예쁜 책, 에세이나 소설 정도를 읽고 싶었는데 마침 요런 딱 봐도 너무 두고 온 여름. 이미 제목부터가 되게 예쁘고 이게 표지가 컸습니다. 심지어 작가님 이름이 성혜나예요. 해나. 너무 네,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의 이런 약간 페이지들을 제가 조금 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몇 문장들을 보고 살 수 있었는데 문장들이 대부분 되게 간결하고 예쁩니다. 약간 이렇게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막 엄청 만연체라든가 그런 좀 읽기 어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단어들이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문장도 예뻐요. 근데 예쁘다는 게 되게 기교가 넘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간결하게 조금 더 그 마음의 어떤 상황을 잘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약간 노력들이 보여서 저는 되게 좀 좋은 의미로 잘 써진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내용은 저도 이제 읽은 지가 어느새 조금 됐는데 자 이렇게 목차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하, 제하, 기하, 제하 이런 식으로 주인공 두 명의 이야기를 약간 시간대를 나눠서 교차로 진행을 시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구성은 거의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로맨스 소설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보니까 로맨스는커녕, 그러니까 이성 간의 로맨스는커녕 남자 두 명만 나와서 그 형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가볍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기아와 제아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배달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피가 안 섞인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하의 어머니가 기아의 아버지와 이렇게 재혼 비스무리한 것을 하게 돼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하가 이게 저도 조금 읽은 지 오래돼서 살짝씩 오류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하가 되게 어렸었어요. 이때가 고등학생이라고 했던가? 네. 기하가 고등학생 때 엄청 어린 재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사춘기 시절 하면 저희가 뭘 떠올립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이제 마음이 납득을 못하니까 온갖 꼬장을 다 부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아가 재아가 되게 어린 꼬마, 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게 초등학생 정도 됐던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그것보다 저학년 수준인데 되게 귀엽게, 그리고 그 어린 꼬마애라고 생각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숙하게, 그 순수하면서도 성숙하게 이 기아 형한테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아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 이 정말 치기 어린 그 감정의 폭풍 소용돌이 속에 재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재아뿐만이 아니라 일단 재아 어머니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격정 갈등 11 드라마 느낌처럼 뭐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건 아니고, 기아도 착합니다. 착한데 이제 이 기아라는 친구가 그 사진관집 아들내미예요. 네, 외동이고. 근데 이제 어머니를 아마 일찍 여의고 조금씩 헷갈리는 건 이해해 주세요. 그 오랜 세월을 아버지랑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진관을 하는데 이제 이 시기가 또 하필 필름 카메라에서 또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딱 그 약간의 격동기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한테 사진관집 외아들 이런 식으로 좀 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사진관집 외아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사진관집 앞에 이제 모델 사진들 이런 거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 약간 사진 모델로 이렇게 좀 우리 기아를 많이 박아놨었죠. 근데 그런 거가 되게 부끄러워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부끄러워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흔하디 흔한 청소년 소설의 남자 주인공들처럼 아빠 싫어, 아빠 쪽팔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빠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용인은 아니지만 이제 그 적당히 참으면서 이렇게 사춘기, 중학교 뭐 이런 걸 버티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이제 사진관집 외아들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잘 참으면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의 이제 재아 어머니가 오시게 됩니다. 재아 어머니가 이게 심지어 또 우리 11쪽에 바로 나오는 명문장이 하나 있는데, 재아 어머니는 오래전 병사에 사진으로만 봐온 나의 친어머니와 꽤 닮은 사람이었다. 쌍꺼풀 없는 눈에 구불구불거리는 곱슬머리, 호리호리한 체격. 아버지는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녀를 보며 남모르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이 문장, 이런 게 제가 사실 좀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맞는 말이죠. 새어머니가 왔는데, 새엄마가 왔는데, 약간 돌아가시는데 엄마랑 닮은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는 오래전에 병사를 하셔서 이제 친어머니를 사실상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그것도 본 거지. 그러니까 외모가 비슷한 거죠. 외모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머니는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우리 기아 찡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쩌면 좋은 의미로 달고 다른 이제 우리 20대, 30대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어쩌면 이제 살갑게 살가운 표정과 말과 마인드로 우리 새어머니를 대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우리 또 제 어머니도 심성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주인공도 그건 인정을 해요. 우리 기아도. 근데 이게 고등학생이잖아요. 물론 모든 고등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조차도 반항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음에도 그때, 그 당시, 그 나이 때 이 얼마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성과 이 감정이 따로 노는 그거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 새엄마랑 아까도 말했지만 간단해요.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이 소설을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랄까, 엄청 큰 자극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쁜 표현은 좀 선정적인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안에서 요동치는 이 심리들을, 또, 이걸 또 대놓고 다루지도 않아. 약간 담백한데 또 그거를 탁탁 포인트로 딱 골라서 이 짧은 문장으로 오라락 오라락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심하게 해서 살짝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 이렇게 담백하지 않거든.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구질구질하고 좀 더 나이브하고 뭐랄까 좀 더 날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아의 마음을 표하는 이 문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세련됐다고 그 진실을 못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련됐는데 그 진실이 되게 효과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이제 뭐 웹드라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작가라고 감히 제가 칭하자면 이런 게 글을 잘 쓰는 거죠. 저는 이제 시나리오 쪽이라 사실 저는 좀 문장 쪽은 조금 이런 소설가, 시인들처럼 잘 쓸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소설가나 시인들 보면 좀 감탄하는 게, 참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연체를 오히려 선호합니다. 그 우리 도스토옙스키 분처럼 까라마초프가 형제들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니면 저기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쪽 되게 유명한 무슨 나스 기노코 뭐 이런 되게 장황한 문체들 있죠.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또 간결한데 그냥 간결한 거에 집착한 느낌이 아닙니다. 간결한데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단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좋은 의미로 고심 끝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정하는데 되게 예술가적인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막 좀 현학적이거나 동떨어진 채 와닿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마치 진짜 지금 표지 진짜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스며드는 느낌이 좀 있죠. 분명하면서도.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한데 이제 이게 좀 천천히 마음에 잘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문장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수채화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마냥 수채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애들 색깔도. 그러니까 색깔이 여기선 단어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나 의도는 명확해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잘 와닿게 문장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지니까 이게 사실 내용 설명보다도 사실 내용은 크게 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 이제 또 읽으실 분들 있으시니까 적당히 말하면 우리 아까 말했지만 기하 제하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 년씩인지 자세히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뭐 5년 텀이던가 1년 텀이던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현재에서 과거로도 잠깐 갔다가 이제 과거에서 또 시간이 지난 현재로 또 오고 또 거기서 또 우리 재하가 또 어디 가거든요. 그 어디 가는 시점에서 또 얘기하고 해서 이거를 조금 거대한 서사 아니면 이제 그 카타르시스 어떤 그 서사의 해결에서 오는 위기의 극복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소설 장르 소설적 쾌락을 느끼고 싶다면 사실 이거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그냥 잔잔하기만 하냐 뭐 서사 구조가 별로 없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 이제 블록버스터 장르 영화가 있고 상업 영화 이제 또 어떤 내면의 감정의 흐름이나 어떤 인간의 삶 자체, 순간에 좀 집중한 예술영화, 흔히 예술영화라고 하는 저희 칸 영화제 수상작들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예술영화 같은 소설이냐 하면 그건 또 명백히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연히 상업영화, 대중영화고 다만 이제 그 구조가 약간 보편적인 기승전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있다. 하지만 분명 그 안에 어떤 흐름이 있고 충분히 보면서 재미라는 걸 느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또 그 재미의 좋은 도구 중 하나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이랑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 재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면서 짜잘짜잘하다고 또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짜잘짜잘한 게 결국 다거든요. 근데 그 짜잘짜잘한 일들에서 느낀 주인공의 감정, 갈등, 그리고 나중에 결국 후회로 다가오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고등학생 남자애의 그
머리와 이 가슴이 따로 놀았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후회할 만한 일들이 몇 개 펼쳐집니다. 보면은 되게 짠해요. 근데 그 짠한 게 제가 또 너무 슬픈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나를 좀 울려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좀 그런 건 좋아하는데 이게 그 조금 나쁘게 말하면 매번 우중충한 그런 영화 소설 작품들 있잖아요. 솔직히 썩 선호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뭔가 좋은 작품일 수는 있는데 막 너무 보고 싶지는 않달까.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거를 사실 엄청 우중충하게 표현하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표지부터 되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따스함과 밝음의 정서가 있는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대단히 조금 우중충해요. 근데 결국 이 친구들, 이 형제애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재아 어머니와 우리 기아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런 푸르른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가족이 조금 스포츠만 할때 이렇게 잘 살다가 헤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기아와 재아만 또 따로 만나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재아가 조금 힘들게 살게 되는데 그걸 뭐 기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아도 이제 사실 막상 잘 살고 있지는 못하고 막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또 재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연년생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그 동생은 대전에 살아서 진짜 좀 웃기고 제가 감히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소설이니까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마 자매분들도 그렇고 남매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정을준 형제 어린 시절을 같이 한, 그리고 가족이란 뭐가 있든 좋은 의미의 프레임 속에 같이 했던 친구들 사이에, 즉 같이 먹고 자고 뭐 싸고 놀고 이랬던 친구 가족의 어떤 개념에 있는, 즉 그러한 연과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같이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아련함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어쩌면 외동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련한데 따뜻해요. 이 연인 간의 감정과는 조금 다른 뭐랄까,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랄까? 그래가지고 이 재아랑 기아, 아까 제가 로맨스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로맨스도 결국 사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휴머니즘의 개념에서는 약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막 이성적인 욕구 혹은 뭐 행복을 어떤 뭔가 달달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의 연민. 근데 이 연민이 동정이 아니라 쟤도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쟤도 참 좋은 아이인데. 뭐 요런 느낌? 근데 그래서 요거 보면 우중충하진 않는데 조금 밝긴 한데 밝으면서도 되게 먹먹해져요. 근데 그 먹먹함이 생각보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나중에 또 올리려 하지만 양 기자의 모순이란 책도 요새 읽고 있는데 그거랑 조금 대조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아닌데 양 기자 모순 제가 좀 중간 정도 읽었는데 보면은 답답합니다. 답답한 걸 되게 유머러스하게 잘 풀었는데 답답하거든요. 막막하고. 그러니까 그건 좀 막막한데 사실 조금 보기 싫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답답한 건 비슷한데 먹먹합니다. 이게 답답한데 먹먹한 거랑 답답한데 막막한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먹먹은 뭔가 가슴을 울려. 근데 막막은 얘네 어떻게 살라고 이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는 좀 유쾌하게 풀었던 것 같고 얘는 조금 스며들게 그 먹먹한 마음을 그런 쪽으로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왜 이렇게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드라마틱하게 팡 터지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잔잔하게 난난하게 스며드는 음악이 또 있잖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넬의 음악들이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승전결이 있는 음악도 많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넬의 음악도 말했지만 넬의 음악을 저는 그냥 배경음악처럼 깔아주거나 그냥 일상처럼 뭔가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깔아둘 때가 좀 많거든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취해서. 이것도 그런 분위기를 계속 취하게 하는 그런 되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적음에도 어떻게 보면 저는 소설을 읽는 조금 대의적인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남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는 거, 내 세상을 타인의 삶으로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제 심상에 너무나도 다가왔던, 그래서 약간 내 안의 세상을 진짜 이 푸르른 하늘 마냥 야 진짜 이런 세상도 있을 수 있겠구나를 진짜 온전히 그 대입해서 대리 체험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리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로 좀 살아본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함부로 공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이들의 삶은 또 이들만의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걸 꽤나 가깝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옆에서 엿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아의 마음 속에서 기아의 마음 속에서 같이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심장 떨림을 같이 느껴본 느낌? 보다 보면 기아가 답답은 한데 애가 얼마나 심장이 아팠을지 재아가 또 얼마나 가슴이 쪼개졌을지 재아가 진짜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그 7살, 8살 우리 꼬마 남자애들 특유의 그 순수한 비련미라고 할까요? 비련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비련한 건 좀 슬픈 일이니까. 근데 무튼 아무튼 그 가슴 아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느낄 수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러니까 나빠. 신경 안 써야지. 이런 거는 사실 뭐 15세, 16세 이런 나이도 아니고 사실 성인이 돼서야 간신히 이제 시도하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사실 모두한테 사랑, 따스함 이런 거를 받고 싶은 나이기도 하니까 받고 싶다가 아니라 그게 당연히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좀 오만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따스한 시선으로 뭔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 재아는 그러는데 기아는 거기서 자꾸 벽을 치니까 이게 되게 근데 애가 또 기특하게 노력을 계속합니다 우리 재아가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데 먹먹한 정도로만 아픕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선정적인 뭐 그런 거가 좀 덜 하거든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자극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좀 센 소설 마냥 재아가 갑자기 뭐 가령 폭행을 당한다거나 기아가 막 진짜 화내서 욕짓거리를 막 한다거나 그랬으면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먹먹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들이 착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반 발자국씩만 이렇게 나가면 이게 손이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여기서 이렇게 요래니까 닿을 듯 말 듯. 그래서 먹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소설을 읽는 대의적인 이유를 말했지만 제 좀 개인적인 이유를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걸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잖아요. 좋은 작품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씻어지듯이 정화랄까? 근데 그게 진짜 새하얗게 깔끔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불필요한 때가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 내가 나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오히려 그 먹먹함 속에 추구할 수 있는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고 온 여름 되게 추천드리고요. 아까 제가 문장이 사실 이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 그냥 랜덤으로 저는 이게 또 즉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문장들이 다 잘 써져 있어서 랜덤으로 해도 좋은 문장이 나올 거라 믿고 한번 진짜 랜덤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재아 역시 턱을 괴고 다시 게임을 했다. 그 사이 냉면은 부를 대로 불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퉁퉁 부른 면을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소음이 먹길 기다렸다. 아버지는 왜 내게 재아 모자와 만나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재아가 하려던 말이 뭔지 묻기 위해 입을 열었다. 저기... 그 애를 불렀을 때 주방에서 다시 드릴 소리가 들어왔다. 드릴 소리는 한참 끊기지 않았다. 뭐 요런 것도 뭐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 되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단어들을 정갈하게 잘 선택, 선별해서 줍니다. 정말 글 잘 썼네요. 저는 뭐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음에 와닿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재아는 왼밤을 어루만졌다. 홍밤이 옅어졌는데도 여전히 사진 찍히기를 꺼리는 것 같았다. 너무 후지잖아요, 지금 내가. 나는 주변을 조금 돌아보다 빛이 환히 드는 방향에 그 애를 세웠다. 이쪽은 역광인데. 말없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나는 그 애의 전신과 능을 전부 담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았다. 팔을 내저으며 쑥스러운 듯 웃는 그 애가 뷰파인더에 비쳤다. 같이 찍을래요? 재아가 소리쳤다. 독사진을 찍은 지 너무 오래되어 민망하다고. 같이 찍으면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 그 애는 말했다. 조금 망설이다 나는 고개를 주워겼다. 뭐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사진점 아들이라 그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DSLR 카메라에 담긴 것도 나오고 그 카메라 때문에 또 사건도 생기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요새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지점인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착합니다. 결국은 아까 뭐 우중충하다고도 했지만 그 일들이, 그러니까 사건과 상황이 우중충해도 사람들이 착하니까 인류의 보다는 뭐랄까 인간의 그런 게 좀 살아나요. 저는 요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새 잠깐 빌런의 시대에 좀 살았지 않습니까? 빌런이 왜 빌런이 되었는가? 뭐 대표적으로 좀 되었지만 그 조커 영화부터 그 전후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빌런 애니메이션이지만 빌런들을 되게 부각시켰고, 그 갑자기 그냥 할리퀸 나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영화는 안 봤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이제 베놈 따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악인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악이 왜 악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의 시대를 좀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선과 악에서 이제는 선이 조금 복잡해진 선이 됐다가 이제는 좀 빌런 쪽에 좀 복잡하게 되고, 결국 이제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요게 약간 하나의 흐름이라 보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행동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악은 좀 악이긴 하잖아요. 결국 행한 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무작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빌런들이 결국 사람들이 죽인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걸 즐기게 되는 모습을 보면 인물들이 좀 마음이 썩 좋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리 매력적인 빌런이라고 하더라도 빌런들이 벌이는 악행 자체는 저는 되게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의 영향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아까 빌런의 사연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 빌런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흑화한 거잖아요. 근데 흑화되기 전까지는 되게 좋은데, 이제 흑화된 뒤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온전히 악인으로 많이 나아가니까. 근데 그 악 자체는 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막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거기에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보고만 있어도 어떤 그 선한 무언가를 준다 정도가 제 나름의 약간 철학이랄까 이론이랄까. 그래서 저는 약간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지위나 능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본성이 선하고 뭔가 세간의 평가가 어떻든 진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런 분들 좀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하거든요. 뭐 제가 아는 한 과거가 뭐 어떻든 일단은 최소한 지금 이 순간 그러려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는 이제 그 선함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와 힐링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 혹은 내가 공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할수록 나도 좀 에너지를 얻는 거는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책은 사실 나오는 인물들이 기아, 재아, 그리고 기아 아빠, 재아 엄마 모두 착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공감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싶어져. 착하니까. 악한 애는 내가 이제 공감하려면 좀, 아, 공감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공감을 했는데, 아, 이게 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데, 결국 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네, 결국에. 근데 이게 또, 그럼에도 소통이 잘 안 돼.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소통의 의미란? 진정한 애정의 의미란? 애정에서 표현의 의미란?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노출되었을 때, 나에게 선택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정리한 적은 없는데 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레 막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겠지만 각자 공감하시는 포인트들이 되게 다르고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한 나을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순간, 그러니까 물론 픽션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진심과 그런 좋은 의미의 진짜가 담겨진 무언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들다라는 표현보다 찾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찾고 담는다. 저는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잘 찾아냈고 선택했고 담아낸 참 좋은, 먹먹할 수 있지만 결국은 따스한 무언가를 참 담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무려 30분이 넘었으니까 성혜나님의 이제 우리 두고 온 여름, 우리 기아와 재아 형제의 먹먹하면서도 참 따스한, 그렇지만 쉽게 결말을 내지 않는 아주 이 감성 가득한 이야기 추천드리며 첫 독서 리뷰를 마감하겠습니다. 안녕. 책 추천해주신 지안님, 이런 포맷을 또 허락해주신 지안님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